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최근 마이너스 3억 5,700만원 하락한 실거래가를 기록한 평촌의 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이름은 목련 2단지 아파트로 롯데백화점과 번개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경기 최대 학원가인 평촌 학원가에서 1km 거리에 있으며 자차 3분, 버스 11분, 도보 15분에서 20분 이내로 평촌 학원가를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기에 23평이 9억 3,7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는 11층이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을 시작으로 집값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기 신도시 안양평촌은 하락 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 하나하나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평촌 지역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양평촌은 경기 1위 그리고 전국 2위 학원가를 보유하고 있는 최고 학군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치동 외 두 번째로 높은 학군지, 학원가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학군이 강하며 가장 많은 특목고를 보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리적 위치로는 평촌은 서울과 근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차로 강남 일자리 출퇴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면 3대 업무지구인 강남 업무지구를 30분대로 그리고 광화문 여의도를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래 교통망에 대해서도 호재가 많은데요. 판교역, 판교 IT 일자리와 이어지는 월판선, 경기 남부 최대 일자리, 삼성전자랑 연결되는 동탄 인도건선, 강남 일자리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GTX-C 등의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 아닌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양평촌의 집값은 회복이 더디고 하락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평촌은 붕단, 일산, 중동, 삼본과 같은 1기 신도시로 아파트 형식이 3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내 집 마련 수요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살기 불편한 아파트에서 로또 재건축을 기대하기보다는 신축 또는 준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촌 1기 신도시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용적률이 200%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높은 편입니다. 용적률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즉, 재건축 분담금이 다른 곳보다 높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재건축 이주비, 재건축 기간 동안의 살 임시거점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동의율이나 진행 전망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는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안양평촌 신도시는 미래가 어둡기만 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겠죠. 먼저 안양평촌의 최근 하락된 아파트 소개를 진행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 상황별로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양평촌 내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께 어떤 아파트를 어떤 시점에 사야 할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300세대 이상, 직거래 제외,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내역들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순위 7위는 편청동에 위치한 초원 1단지 성원 31평 아파트입니다. 연식은 1992년에 지어진 32년식으로 368세대 단지입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입지 환경은 4호선 평촌역을 도보 15분, 버스로 6분이 소요됩니다. 경기 최대 학원가까지는 자차 6분, 버스 13분, 도보 19분이 걸립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동안초로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며 이후 일지망으로 배정되는 중학교는 편촌 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1년 8월 28일 3층이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 7월 2일
21층이 7억 5,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2억 2,200만 원의 하락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3%입니다. 현재 매물을 보면 7억 8천만 원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2천 붙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41%로 낮은 편이며 갭투자 시 4억으로 너무 높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가격 하락률은 점차 커집니다. 다음 하락순위 6위입니다. 편천동 초원 2단지 대림 24평 아파트입니다. 연식은 1993년에 지어진 31년식으로 130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입지 환경은 4호선 편촌역을 도보 16분의 거리에 있으며 버스는 6분이 소요됩니다. 경기 최대 학원가는 자차 5분, 버스 8분, 도보 15분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기인초로 도보 4분 거리에 있으며 이후 일지망으로 배정되는 중학교는 기인중, 편촌중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1년 7월 9일 12층이 8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 5월 28일 13층이 6억 800만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1억 9,200만원의 하락 거래가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현재 매물을 보면 6억 2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는 3억 4천부터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55%이며 갭투자 시 2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안양 편촌 지역에 대한 분석 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양 편촌 지역에 자신에 맞는 내 집 마련가 상승 여력이 어느 지역에 더 있을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서 스스로 찾아보세요. 평촌은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4호선 라인 기준으로 평북과 평남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군지, 학원가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평촌 학원가와 평촌 대표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파트 여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촌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기 교통도 좋고 경기 최고 학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군지 아파트는 연식과 무관하게 높은 매매가와 전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상황에 맞게 선호에 따라서 본인이 아이들을 교육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집주 근접으로 교통이 용이하고 앞으로 교통 호재가 있는 데서 내 집 마련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안양 편촌 하락순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편촌동 현촌 롯데 23평 아파트입니다. 연식은 1993년에 지어진 31년식 530세대 아파트입니다. 방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입지 환경은 범계역 도보 17분, 버스 11분이 소요됩니다. 경기 최대 학원가는 자차 5분, 도보 13분,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평촌초로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며 이후 일지망으로 배정되는 중학교는 편촌중, 번개중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2년 3월 21일 17층이 9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27일 7층이 7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2억 3천만 원의 하락 거래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현재 매물을 보면 7억 8,500만 원에 있으며 전세는 5억 붙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63%로 이전 아파트보다 높은 전세가율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갭투자 시 2억 8,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락순위 4위입니다. 초원 6단지 한양 23평입니다. 연식은 1993년에 지어진 31년식으로 870세대 아파트입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입지 환경은 4호선 편천역을 도보 7분, 버스로 5분이 소요됩니다. 경기 최대 학원가까지는 자차 7분, 버스로 16분, 도보 17분으로 도보로 다니기 좀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동안초로 7분 거리에 있으며 이후 일지망으로 배정되는 중학교는 편촌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1년 7월 16일 7층이 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24년 7월 6일 1층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의
떨어진 하락 거래로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현재 매물을 보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는 3억 500만 원부터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55%이며 갭투자 시 2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편촌동 초월 7단지 부영 20평 아파트입니다. 연식은 1992년 32년식 1743세대 대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입지 환경은 4호선 편촌역을 도보 8분, 버스로 9분이 소요됩니다. 경기 최대 학원가까지는 자차 6분, 버스 15분, 도보 25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동안초로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이후 일지망으로 배정되는 중학교는 편촌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1년 8월 19일 11층이 6억 6,6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24년 5월 24일 3층이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1억 8,600만 원에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8%입니다. 현재 매물을 보면 5억 5,500만 원에 있으며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50%이며 갭투자 시 2억 7,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관양동 한가람 마을 세경 20평 아파트입니다. 연식은 1996년에 지어진 28년식으로 1292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입지 환경은 번개역 도보 20분, 버스로 14분이 소요됩니다. 경기 최대 학원가까지는 자차 10분, 버스로 21분, 도보 30분으로 편북 지역임에 따라서 거리가 먼 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안양 부인초로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이후 일지망으로 배정되는 중학교는 불인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1년 11월 20 3층이 6억 9,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3일 6층이 4억 4,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의 하락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현재 매물을 보면 4억 9천만 원에 있으며 전세는 2억 8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57%이고 갭투자 시 2억 1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가장 적은 갭투자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1위입니다. 평촌 호계동 목련 2단지 23평 아파트입니다. 연식은 1992년에 지어진 32년식 994세대 아파트입니다.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입지 환경은 범계역까지 도보 4분이 소요되며 경기 최대 학원가까지는 자차 3분, 버스로 11분, 도보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번개초로 도보 2분이 걸리며 이후 일지망으로 배정되는 중학교는 번개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1년 10월 4일 8층이 9억 3,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29일 11층이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3억 5,700만 원의 하락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8%입니다. 현재 매물을 보면 6억 2천만 원에 있으며 전세는 2억 9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46%이며 갭투자 시 3억 3천만 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된 연식과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지역, 안양 편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화만 해결된다면 시세가 폭발할 아파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교통 호재와 경기 최고 학군지가 유지된다면 수도권 어디랑 비교해도 남부럽지 않은 곳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진행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거주보다 학군지 지역에 전세 낀 매물을 투자해서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래가 기대되고 성장 동력이 있는 만큼 어쩌면 지금 가격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본인 상황을 살피면서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면 실거주도 어렵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럼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니 위험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편촌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군, 그리고 경기 최고 학원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성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각보다 전세가가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몬테크도 하겠다는 분들은 학군지 단지에 전세 낀 매물을 확보해서 미래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통 호재를 선점하는 관점입니다. 인동선, 경광선, GTX-C 호재가 모이는 신설 역사 또는 관련 역사 주변으로 준신축 단지를 공략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입지는 유지되지만 아파트 자체 상품성은 변화합니다. 신축은 구축이 되고 구축은 신축이 됩니다.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단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본인과 함께 거주할 가족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내 집 마련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해줬으면 좋을 지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인 후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 집 마련 노하우, 정보, 그리고 무료 PDF도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